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600조 원전 수출 직전 이 기업만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9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원전의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원전 1위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1600조 원전 수출 직전 이 기업만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9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직접 개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응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뭔 소리냐? 윤 대통령의 체코 원전 언급입니다.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등 4+1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다. 사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게 개입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글로벌 원전 앞으로의 규모가 1650조쯤 되는데, 글로벌 원전 생태계 적극 진출 및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지원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최종 계약까지 2025년 3월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해피한 일만 또 생기진 않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미국의 원전 태클이죠. 미국에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야, 너네 지금 우리 허락받고 하는 거야? 허락 좀 받고 하자. 근데 허락해주기 싫은데? 좀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978년 결성된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전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전을 판다 그러면은 오케이 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야, 그 우리 건데 너네가 왜 수출을 해? 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죠.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설비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한국이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뭐 우리 무시하겠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강을 잡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원전 태클이 들어왔어요. 이 프랑스 EDF인데 얘네가 누구냐면은 이번에 우리랑 최종으로 이제 이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 우리랑 같이 마지막에 원전 누가 수주받냐, 우선 협상 대상자 누가 하냐 지금 경쟁을 했었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했냐면 유럽 맥락에서 입찰 절차가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되어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프랑스가 거의 2배입니다. 한국이 100만 원 든다 그러면 프랑스는 200만 원 든다고 써놨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없이 할 거면 당연히 200만 원 쓸 바에 100만 원 쓰는 게 낫죠. 그래서 한국 거를 택한 건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봤을 때 문제 있는데?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덤핑 논란이 있는 한수원이 공급하는 원전 한 기의 가격은 약 89억 달러, 약 11조 8,5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코 반독점국은 항의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볼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정한 거냐, 투명한 거냐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아마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태클을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태클을 지금 대한민국에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미국의 태클을 왜 한국에다 걸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왜 태클을 거나요? 뭐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일단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입니다.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한동안 원전을 안 짓는다고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벌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거를 브룩필드가 산 거죠.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사실 뭐 우리가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원전도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있었는데 많은 원전 건설을 하면서 기술자들 사이에 유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사이가 뭐 시비 걸 정도로 나쁘지 않았는데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바뀌면서 한국의 기술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왜?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유대감이 있으니까 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치지만 사모펀드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우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꺾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비 걸거나 또는 우리가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브룩필드가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에너지부 등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재무적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입김이 세다라는 거죠. 왜? 웨스팅하우스가 잘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2050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 유럽 등 원전 신시장에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 한국이 지금 막 치고 나간다? 그럼 사모펀드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고 저대로 키워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우리나라가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석권하는 결과를 우려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잘하면 지금 앞으로 나올 수주들 다 따가겠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중동 등 신시장 개척 때도 제대로 목을 챙기기 어렵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야 저번에는 왜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그러네.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태클을 좀 심하게 걸고 있는 거고 그 원하는 게 뭐겠냐? 결국엔 돈이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공동수주로 껴주거나 아니면 자문료나 특허료 지급으로 합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바라카 원전 지을 때도 이 특허료 자문료로 막 수십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료 자문료를 좀 지급하던가
아니면 공동수주로 껴서 조금 매출을 나눠 먹던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이 둘 중 하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돈이에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태클을 거는 이유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쉽게 넘어가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안에서 실제로 좀 이익을 보거나 또는 성장이 나올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지분 개편 관련도 있고 말이 많잖아요. 정리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간 채코는 물론이고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과의 상생을 꾸준히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내가 채코 원전한데 야 나 채코 내가 수주 받을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채코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나 기대감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이 나라 자체랑 친밀하게 지내다가 수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팀코리아에 약 1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거고요. 사실 탈원전 할 때 이 원전 기업들이 돈도 못 벌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는 본계약까지 거침없이 갈 것으로 전망하고요. 본계약은 2025년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할 권한이 있는 게 지금 한수원이다, 대한민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꽤나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완전히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예상하며 후속 원전 2기와 SMR 건설 등에서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이 4기죠. 근데 이번에 2기를 먼저 일단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또 2기가 있을 거고 그럼 그 2기까지 받고 SMR 얘기까지 나오면 기대감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수주 잔액에 기반한 실적 개선과 선수금 등을 이용한 운전자금 수지 보완으로 원활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 있는 게 뭐냐?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차입금의 63%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현금성이 아마 7천억쯤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지금 걱정이 조금 있는 거죠. 아니 이거를 사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담보 잡아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두산그룹의 주축 기업으로서 유사시 계열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의 핵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다, 해볼 만하다, 이겨나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사실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줄이려고 한 게 뭐였냐, 이 돈을 좀 줄여보자라고 진행했던 게 뭐였냐라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게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합병을 철회했습니다. 원래는 이 두산 바켓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다가 넘어가기로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철회가 된 거죠. 당연히 거부가 많아가지고 철회가 됐겠죠. 두산 바켓 신설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 간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며 일단은 당장은 철회했는데 이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인 거지 계속 추진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두산 바켓은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되긴 될 건데 진행을 할 건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당장 투자 여력 확보가 필요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구조 개편이 급선무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아니 두산 밥켓에서 그래도 배당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어떻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을 떼어내면 7,243억 원가량의 부채를 이전합니다. 넘기는 거죠. 너가 해결해. 그리고 비핵심 사업을 매각해 4,831억 원의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얻는 거냐면 부채가 7천억이 사라지고 4천억을 얻으니까 1조가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 지금 원전이라든가 지금 투자될 때가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서 1조가 한 방에 들어오면은 사실상 내가 아무리 배당을 받아봐야 뭐 2, 3년 안에 생길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감소로 추가 차입 여력이 생기고 현금을 보유해 1조 원 수준의 신규 투자 여력이 발생합니다. 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두산밥켓 분할을 하면 배당 수익이 줄어들지만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재원에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오랜 기간 쌓으면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할 때 이 돈이 몇 년에 걸쳐 들어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코와 국내 원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1조 원 가량의 현금이 생기면 더 집중할 수 있다. 신경이 좀 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사 대표의 발언을 밀어볼 때 주식 교환 철회는 일종의 시기 조절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다. 하기는 할 건데 이거를 지금 조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하자. 조금 밀어놓고 하자. 좀 고민해보고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냅두면 어쨌든 배당이 들어오니까 이득이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돈이 1조 정도 생기니까 이득이고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아마 전 개인적으로 계약 전까지 추세 상승이나 반등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지분 개편 플러스 원전에 대한 기대감 전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아마 미국의 태클은 돈 주면 해결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도 돈 주고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돈 주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공동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대감 가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30일, 29일, 28, 27,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장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